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프로가 여러분들의 성공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진행의 이윤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분양 수요의 관망세가 커질 것이다. 이런 예상과 다르게 수요자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3분기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17.6대 1이었고요. 수도권은 22.3대 1, 지방의 경우에는 14.2대 2로 나타나면서 예상 밖의 호황을 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아파트 시장 안정화 이후에 시장 흐름에 대해서 수요자들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분양 가격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매매 시장도 점차 가격 회복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 분들은 저희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05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1:1 맞춤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 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에서 플러스 친구를 검색하시고 부동산 토마토TV를 눌러주세요. 채팅하기 실을 누르시고 질문을 남겨주신다면 이 질문 채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보고 이후에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프로가 핵심만 알려준다.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중묵 프로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프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8개월 만에 뵙습니다. 본가과 같이 편안한데 현재 부동산은 규제가 심한데도 서울의 주요 지역과 또 수도권 일부 지역이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청약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앞으로 핀셋 규제 대별해서 레이저 포인트 투자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지역에 투자하시면 미래 가치, 왜냐하면 공급이 없으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런 학습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방송 보시면요. 여러분들한테 현재 주요 이슈와 더불어 갖고 또 상담도 제 나름대로 충실해 드릴 테니까 적극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2PM 경제연구소의 오준묵 프로님과 이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프로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는요. 수도권의 재개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투자처는 어느 지역을 공략하면 좋은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네, 일단 현재 오늘이죠. 오늘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민간까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11월 달 강남 4구 포함해서 마용성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니면 일반 분양 아파트부터 분양가 규제가 들어가지 않나. 그러면 당연히 조합의 수익은 떨어질 겁니다. 따라서 건설사나 조합 입장에서는 시간을 늦추거나 아니면 후분양 제도나 아니면 다른 그 1:1 재건축 같은 그런 식으로 그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룰 주제는 현재 서울의 아파트에 대다수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로서 약 80%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이나 수도권, 서울의 뉴타운 포함이죠. 재개발 지역의 현재 상황이죠. 현황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인, 또한
주요 지역에 그 투자할 곳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본방송 시청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현황 들어가기 전에 현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있죠. 2003년도에 이렇게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가지 꼭지가 있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포함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까지 6가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법이 그 분할이 되다 보니까 그 주체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다 보니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단지 또 여러 가지 그 입지에 따라서 개발이 되고 또 거기에 기간시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뉴타운법이라죠. 2006년 7월 달에 재정비 촉진법, 특별법이 생겨갖고 그거는 이제 각 지자체 단체장에서 많이 이렇게 그 개발을 특히 뉴타운을 경기도나 아니면 대도시 또 서울 같은 경우 지자체 어떤 그 단체장 업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일단 국토부 장관께서 여러 가지 일대 인허가 문제부터 또 확정적인 안을 그 제어할 수 있는 서울에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지방 도시까지 합쳐서 상업 업무 지역까지 확장시킨 게 재정비 촉진 사업법이라고요. 작년 2월부터는 여러 가지 6가지 꼭지 있던 사업을 크게 4가지로 이렇게 합쳤습니다.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말씀드렸고 일단 대단지 아파트 공급하는 것보다 일단 주변 시설을 도로나 아니면은 업무 시설 또한 여러 가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도시 재생 사업하고 좀 비슷하던 개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재개발 사업으로 묶었고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일단 2012년도에 법이 제정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빈집법에 의해서 1만 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일단 재건축을 하기 어려운 곳 또한 길이 양호하게 뚫린 곳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규정이 됐다. 일단 그 여러 가지 도시 정비 사업 유형 중에 재정비 촉진 사업이나 일단 뉴타운하고는 비슷하던 어떤 개념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서울의 뉴타운 포함입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에 한 26곳, 경기도에도 여러 곳이 뉴타운이 해제됐었는데 일단 여러 가지 그 난개발 문제나 여러 가지 그 주민들 간의 싸움, 또 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갈등, 시공사의 어떤 갈등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해제가 된 곳은 2012년 현 시장 들어오셔갖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많이 해제를 시켰는데 해제가 된 곳이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일단 해제된 곳 같은 경우도 새롭게 조합을 결성해서 새롭게 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나가는 곳 대표적인 게 전농구구역인데 해제된 곳을 동의를 받아갖고 일단 구역이 워낙 그 도정법의 60% 이상의 노후도가 됐고요. 주민의 어떤 참여율이 높다 보니까 새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재추진하는 곳이 많다. 그만큼 서울의 새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자체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2014년 이전에 이제 그 해제됐던 이유가 구역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구역이 일어난 이유는 사업성, 결국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성이 있으면 당연히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상당히 추진력이 발동돼서 원활히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 때문에 2014년 이전 서울의 부동산 경기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상당히 2013년까지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또한 중대형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 미분양이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투자하시다가 상당히 추가 분담금도 많이 늘어나고 후회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일단 14년 이후로 서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재추진했고요. 현 시장께서는 이제 2012년부터 서울의 뉴타운 절반 이상이 지금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곳 같은 경우가 옥석이 많이 가려졌겠죠. 신길이나 흑석 같은 경우도 예전에 언덕배기에 주택이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령 저곳이 그렇게 개발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4년 이후에 이렇게 분양했던 곳이 현재 한 최하 조합원 분양가 대비 한 3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간 것도 많았고요. 일반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재추진하고 싶은 그런 의사가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한 서울시나 국토부는 앞으로도 계속 그 대단지 그 아파트 조성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쓸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0년 3월 1일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안 한 곳 30곳 정도가
일몰제로 이렇게 해제가 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알아보시고 보수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살아남은 곳, 지금 현재 원활히 사업이 진행된 곳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작년 12월 달이죠. 청약법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서울의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께서는 일단 그 재개발의 입주권이나 아니면 재건축 쪽의 입주권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서울이나 일기 신도시, 특히 일기 신도시 5곳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30년 연한, 재건축 연한이죠. 현재 규정된 30년 연한이 이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이 상당히 노후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으로 해서 기존의 주택은 냅두고 그 위에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이 예전에 한 3, 40년 전에 지방에서 이렇게 유입됐을 때는 공급 정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택의 퀄리티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요. 길도 제대로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재 도시 재생으로서 이렇게 충족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약간 의문시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임대주택 비용을 올해 말부터 아직은 이제 조례가 확정되진 않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임대주택을 한 30%까지 늘리겠다. 그만큼 조합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재겠죠? 악재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열심히 사업이 진행돼서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곳 같은 경우는 반사 효과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현 정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심 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전면적으로 철거해서 일단 새 아파트 짓는 부분은 지양할 것 같습니다. 지양입니다. 일단 많이 억제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건 원주민들이 많이 그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투자 세력이 아닌 투기 세력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그 거주 지역의 주거 시설은 그대로 냅두고 도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이렇게 접목시키는 도심 재생 뉴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문제점이 서울의 아파트,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마곡일의 다음으로 새로운 택지가 이렇게 조성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조성할 곳은 그린벨트를 풀거나 특수한 그 지역 말고는 신규 아파트가 들어올 택지가 공급이 서울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기존의 새 아파트나 아니면 지금 새 아파트로 변신이 가능한 입주권 가치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재개발 규제도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지만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역대급 규제라 제가 표현하는 이유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민가택지 조성까지 확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건축은 안전진단, 최근에 송파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주민자체에서는 이번에 D등급 이하 받아갖고 재건축이 원활히 될 줄 알았는데 결국 C등급 받아갖고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딜레이가 될 겁니다. 또한 그 현재 초과이익 환수제라 그러죠. 보통 주택을 매도하시면은 양도세는 당연히 내가 주택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도세는 당연히 내면 되지만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돼서 추진이 설립 단계 이후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초과이익 그 부담금 자체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 돌릴 때 반포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되면은 최대 한 8억 정도의 어떤 그런 추가 분담금이 나지 않겠나까지 얘기했는데 그만큼 상당히 재건축은 재개발보다도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투자하신 분들이 재개발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분양가 상한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마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은 11월 달에 강남 4구 포함해서 많게는 마영성까지 확대해서 그간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간 곳이죠. 전에 8월 달에 발표 났을 때 투기 과열지구로 이렇게 그 민간 확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일단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단지를 아니면 구역이나 구를 이렇게 지정하면은 강남 4구 포함해서 마영성까지 확대 적용되면은 그만큼 미래 새 아파트 공급하는 곳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일반 분양가 가격이 낮추면은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 조합원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신축가 확대되면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 아파트나 미래 가치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정부 구역은 계속 올해 같은 경우도 서울의 구역 지정이 한 건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대량으로 아파트를 짓는 곳 같은 경우는 자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나 새 아파트 될 곳 같은 경우는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재건축이나 지금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3기 신도시 공급 때까지는 일단 먹거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장 쪽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최근에 한남의 모 구역 같은 경우 우리나라 빅3가 다 총출동해서 수주를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건설사가 수주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만큼 조합이나 조합원들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들한테 여러 가지 이주비 대책이나 아니면 그 평형에 대한 옵션 같은 경우를 풀옵션을 조합원들한테는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한 여러 가지 건설사에서 또 특화된 그런 그 설계까지 이렇게 제공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가치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첫째, 아파트를 공급할 때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예전에 분양가하고 현재 가격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미래 가격도 생각하시는데 현재 흑석이나 신길 포함해서 전 뉴타운, 서울에서 어느 정도 외곽 지역에 있는 수색증산에 있는 뉴타운의 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조합원 입주권 대비 한 2.5배, 3배 정도 이렇게 가격이 한 수년 내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곳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 신도시 주변 재개발 사업장까지 서울의 뉴타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또 서울의 규제가 심합니다. 심하다 보니까 서울 주변에 있는 수도권 인접한 지역의 재개발 사업장까지도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신 이유가 미래 새 아파트 가치 또 서울에 인접성 있는 곳 같은 경우 또 개발이 이렇게 가시했던 곳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GTX A 노선은 착공했고요. BC 노선 같은 경우도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년 내 교통혁명의 그야말로 혁명 아니겠습니까? 교통이 입지의 그 가격 형성에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TX 때문에 그간 운정이나 아니면 또 파주에 있는 여러 가지 아파트, 옥정에, 양주, 수원 이런 외곽에 있는 주거시설 같은 경우 미래 새 아파트 큰 단지 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는 곳 같은 경우는 GTX 개통과 더불어서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X 신설 사업장 현재 이제 그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GTX가 아무래도 준공 시점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구축 아파트는 올라가는 폭이 적을 것 같고요. 이제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 생각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재개발 사업장 뉴타운 포함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 현재 정비구역 아까 제가 현황 때도 말씀드리지만 절반 이상이 해제시켰습니다. 해제됐다는 거는 반면을 보십시오. 반면을 보시면은 새 아파트 공급하는 원천이 많이 그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나 대단지 될 곳 같은 경우 재개발 사업장이나 재건축 사업장은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단 구역 지정이나 안전 진단대도 보통 한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장이지만 개발이 되고 또 현재 새 아파트 공급이 없으면 인허가나 착공이 안 되면 앞으로 3년 뒤, 5년 뒤 새 아파트 그만큼 공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 물량이 줄면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새 아파트가 원활히 진행되고 공급이 되는 곳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서울 택지 개발이 거의 불가 표현을 하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18,000호 정도 유부지 이용해서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절대 또 3기 신도시가 서울 주변에 반경 5km 안에 이렇게 포진하기 때문에 절대 서울의 아파트를 그 공급량은 1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곳은 대단지 또 여러 가지 서울의 안에 있는 직주 근접의 아파트를 이렇게 투자해서 상승력이 상당히 많았던 걸 보고 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유부지에 공급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임대사업 그 아파트가 많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 같이 명세민들이나 아니면 청년 세대의 어떤 주거난을 해소하기엔 그런 공급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단지 새 아파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서울의 택지 개발을 할 수 없으면은 재건축, 재개발 쪽에 새 아파트 가격 자체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재건축 규제 제가 현황 때도 말씀드리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재건축 규제는 재개발 규제보다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를 하면 결국은 재개발 쪽에 입주권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용적률이 한 200% 이상 되면 재건축 실익이 없지 않냐. 또한 그 분양 물량보다 주민의 조합 수가 많다 보면 재개발도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현 2구역 관리처분 인가가 한 3년 전에 났죠. 그거 같은 경우도 분양 세대는 한 1,400세대 중에 약 한 50세대가 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전체적인 아현 뉴타운이 조성이 완료되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 대비 지금 한 2.5배 이상이 이렇게 또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4억 이상 이렇게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재개발 쪽에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고 또 서울에 여러 가지 개발이 지금 가시화됐습니다. 개발이 돼서 그게 완료가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대단지,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 단지가 큰 곳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장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대개 보면 대학 근처나 아니면 업무 시설 인접해 있는 곳가 있습니다. 도심지가 워낙 주변이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주거 환경이어서 그렇죠. 절철 통해서나 아니면 도로 통해서 보통 10분 내 15분 내 강남권이나 아니면 서울 강북에서도 도심지에 이렇게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이렇게 있는데 직주 근접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간 일기 신도시에 우리가 많이 좀 실망했던 부분이 일단 베드타운화 됐기 때문에 올라갔던 상승폭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분당 평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만큼 판교, 테크노밸리 그런 여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근처에 있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상당히 좋은 방향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오래된 곳 같은 경우 전면 해제보다도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일단 그곳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비된 그런 노후화된 곳 같은 경우는 도로를 정비해주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아니면 마을회관이나 공원 같은 그런 기반시를 이렇게 확충해 주는 곳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과는 투자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곳은 대단지, 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구축 올라가는 건 상당히 가격 상승폭이 작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유 때문에 뉴타운 주변 재개발 지역 대단지 사업장 주변에 일단 낙후된 곳이 문화가 있거나 아니면 카페촌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전보다는 환경이 좋아지면은 그 옆에 있는 근거리에 있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장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조합도 지금 투명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서울이나 지자체에서도 공공관리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합의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2년 이전은 조합의 복마전이라 그러죠.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조합의 수뇌부들이 워낙 많은 그런 비리를 저지르고 또 정비 사업 자체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합의 투명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들한테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요. 그만큼 조합원들한테도 사업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뉴타운이 많이 해제된 것 같고 또 성남 구시가도 많이 해제된 것 같지만 이번에 2030 성남시에서도 예전에 사업성이 없던 곳 일부 말고는 다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고요. 또 뉴타운도 자세히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약 3분의 2 정도는 원활히 지금 사업이 되고 새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단지가 크면은 업무 시설이나 학교 여러 가지가 편의시설이 이렇게 확충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일반 분양보다 조합원은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물 축제인 거 아닙니까? 장시간 동안 내가 오래된 집을 그만큼 개발이 안 된 곳에 상당히 기간을 오래됐기 때문에 일단 조합원들한테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 또 도정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이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보다 로얄층 걸릴 확률도 좋고요. 여러 가지 또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입주권 자체가 일반 분양가하고 이렇게 산술 평균으로 이렇게 가격을 비등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조합원 자체 입주권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유주택자 청약 당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소형평 아파트나 아니면 오래된 집을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당첨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입주권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은 지금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가시화됐습니다. 삼성동 지하 문제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방점을 찍겠죠. 약 30조 이상의 개발이 이렇게 자금이 들어가면은
서울 전체 어떤 그런 파급력이 클 겁니다. 앞으로 한 10년, 20년 계속 그런 개발적 호재 때문에 개발 호재가 가시화된 곳에 근처에 있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장 가격은 올라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한 당연히 사업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아파트 공급이 없으면은 단지가 큰 곳, 수도권이나 서울의 뉴타운 수도권 재개발 사업장은 미래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소가 아무래도 구축 아파트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재형사 건설사 수주 경쟁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조합원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 토지 보상금 문제나 또 대단지 새 아파트 이렇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 사업장에 투자하시는 거는 오랜 시간은 걸립니다. 오랜 시간은 걸리지만 단계별 시계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까지 재개발 사업장은 관리 처분 인가까지는 그 이전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시세 차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투자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강남권 이외에 서울의 강북권이나 수도권도 계속 개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강북권이나 수도권 인접한 곳도 가격 상승 여력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입주 시점에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소성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호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수도권 투자 유망 재개발 지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지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수도권도 보통 관리처분 인가 단계 한 3억 이상 올라가 있고요. 서울은 약 5억 이상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고 미래 또 대단지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신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소유자께서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안정된 단계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에 투자 못하신 분들 또 일단 수도권 이외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 광명이나 성남, 덕소, 안양, 수원 이런 재개발 사업장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GTX 앞으로 이제 10년 내에 이렇게 새로운 교통혁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있는 곳 같은 경우 재개발 사업장이나 재건축 사업장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재 신축이나 구축보다는 아무래도 앞으로 10년 정도 뒤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곳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오늘 제가 이제 그 호재에 있는 지역의 그 사업장까지 안내드렸는데 일단 너무 부정적으로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공급이 없으면은 미래 가치의 새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방송도 보시고요. 아니면 전문가 상담하셔갖고요. 또 일단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시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개발에 정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오준목 프로님과 함께 수도권의 재개발 현황과 함께 투자처까지 꼼꼼하게 짚어봤고요. 재개발의 메리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알아봤습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추가적으로 생기신다면 저희 상담창구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5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답답한 부동산 관련 고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02-2128-8505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다면 바로 옆에 있는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플러스 친구에 저희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 누르신 후에 질문 올려주시면 이 질문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상담입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 동대문구요, 재개발 지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예, 좀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문의 한번 드리려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봤는데요. 혹시 투자 자금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실까요? 아, 제가 지금 4억 정도 여유 자금으로다가.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지금 바로 연결 도와드리도록 네. 할게요. 실거주를 원하시면서 동대문구 재개발 지역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상담 도와주시죠.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 중에 이렇게 끊긴 것 같은데 지금 목적은 저희가 뭐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거주 예. 목적이면 지금 당장 이렇게 실거주하실 겁니까? 아니면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간이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또그 지역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른 곳 같은 경우도 앞으로 새 아파트는 한 4, 5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거주라는 게 이제 앞으로 실거주도 좋고 아니면 뭐 그냥 투자 목적도 예. 있고요. 그래서 예, 일단 뭐 당장 예. 들어가 사실 건 아니라 그거죠. 예, 예. 그럼 제가 일단 동대문구를 알아보시는 거 보니까 많이 이렇게 부동산에서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가 강남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마용성 같이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작년 올해 많이 됐던 곳이 일단 청량리 주변이죠, 그죠? 네. 청량리의 여러 가지 그런 개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지도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도 보시면은 일단 청량리입니다. 청량리역 주변이 이제 동대문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동대문구 여러 가지 가격 상승이 되는 이유가 일단 청량리역의 그런 개발 호재를 빼놓을 수 없겠죠. 현재도 청량리역이 그 5개 노선, 1호선이나 분당선 포함해서 5개 노선이 이렇게 현재 경유되거나 아니면 그 시발점인데 앞으로 이제 GTX, BC 노선 포함해서 무려 10개의 노선이 청량리역에 관통 내지 또 삼성역까지도 한 차량으로 전철로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 한 정거장 차이고요. 여의도까지 한 3정거장. 그만큼 교통 흐름이 원활하고 또 청량리 주변에 여러 가지 재개발이나 아니면 정비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도 분양가 대비 지금 한 2배 이상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만큼 핫한 지역인데 일단 제가 한 4억 정도 가격을 원하신다면 안내해 드릴 곳이 회기역 다음이 에이대암역이 있습니다. 지도 상단에 있는데 에이대암역 보면은 그 이문타운이 있습니다. 이문타운이 1, 2, 3, 4 포함해서 휴경까지 약 7개. 앞으로 이제 10년 내 12,000세대가 이렇게 들어올 예정인데 이문 1구역하고 3구역이 관리처분인가가 받은 지 한 2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주가 거의 완료돼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이제 철거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 25평대, 여기 25평 같은 경우 방 3개, 화장실 2개거든요. 그 정도 이렇게 거주하셔도 되는지 아니면 30평대를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보통 지금 강북권 같은 경우 25평대도 평형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또 이쪽에 네. 그 투자 목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25평대가 지금 한 3억 중반 정도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앞으로 입주까지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걸릴 거로 보는데 일단 현재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 생각을 하지만 청량리 개발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주변에 새 아파트가 없습니다.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문휴경 전체 한 12,000세대가 앞으로 한 10년 내 새 아파트가 공급이 완료되면 예전에 왕십리나 아현에 투자하셨던 분들 그런 과정을 잘 아실 겁니다. 도심지 인접한데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은 상당히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문타운 1구역이나 3구역 입자 활동하셔갖고요. 그곳에 이제 적당한 매물. 현재 감정가 나왔기 때문에 감정가 대비 프리미엄이 적은 곳, 이런 곳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동대문구의 재개발 지역 어느 곳이 투자처로 적합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추천해 주신 곳은 이문뉴타운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권해 주셨는데요. 오늘 상담 도움 되셨을까요? 예, 많이 도움됐어요. 네, 전화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상담, 전화 상담 나눠봤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추가적인 궁금사항 생기신 분들 주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서울전화 02-2128-8505번 활짝 열어두도록 할게요. 상담 내용은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관련해서 도와드릴까요? 네. 네. 그 자녀한테 증여용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네.
5천만 원 이하로 수도권 재개발 지역 다세대 주택 네. 매수하려고 하는데 좋은 곳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자녀에게 증여용으로 재개발 지역을 조금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자금도 아주 꼼꼼하게 알려주셨네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님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통해서 이렇게 상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자제분이 지금 그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 26이요. 부동산 지금 보통 이제 성년 자녀한테는 한 5천만 원까지 그 증여가 비과세되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아마 5천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서울 내는 재개발 사업장 지금 구역 지정 이정된 곳 같은 경우는 최하 프리미엄이 한 1억 중반 이상 붙었기 때문에 일단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 금액이 그 이상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대출을 받거나 하는데 일단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대출 받을 때 그 이자 부분 같은 경우가 일단 그 직장을 안 다니면은 부모가 증여세에 이렇게 합산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리적으로 서울 내에 이렇게 그 재개발 사업장 어느 정도 확정된 데는 투자하기 어렵고요. 일단 서울 내 보시면은 그 강서 쪽에 화곡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신월 주변이 상당히 노후도가 많이 됐고요. 아니면 강북에 보면은 그 상봉역 주변이죠. 망우역 근처도 망원지구 인접해 있는 곳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노후도가, 왜냐면 재개발 사업장 투자할 때는 일단 초기 단계는 현장 임장을 하셔갖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빨간 벽돌 구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3, 40년 전에는 전체 서울이든 어디든 그 집장사들이 빨간 벽돌로 이렇게 예장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86이나 88 아시안게임 이후로 건축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그 외 여러 가지 대리석이나 주변 경관이 많이 이렇게 규제가 심했는데 그전엔 빨간 벽돌이 주로 이렇게, 왜냐하면 가격도 싸고 건축공법도 상당히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빨간 벽돌로 많이 예장을 처리했는데 그런 곳이 제가 말씀드린 곳에 가서 어느 정도 한 60%, 왜냐하면 도시민 중고 환경정비법 내에서 정비가 되게 하다 보면 일단 기본적인 노후도 한 60% 이상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주민동의 100% 받는다고 새 아파트나 아니면 새 건물을 헐어서 이렇게 그 새 아파트 공급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을 보시면 되겠고요. 지도를 제가 축소해 보면은 일단 제가 지도가 좀 원활치 못했는데 일단 그 성남이나 아니면 그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재개발 사업장이 지금 대단지 이렇게 공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 가시면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렇게 받은 단지 같은 경우는 보통 프리미엄이 한 3억 5천 정도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금액엔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지금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후도도 보셔야 되고요.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동의, 의지 이런 걸 보셔갖고 그런 곳에 소규모로 이렇게 소액 투자해서 가능한 그런 위치의 매물 다세대 주택, 또 다세대 투자할 때 재개발 사업장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제가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일단 네. 그곳에서도 좀 더 이렇게 양호한 건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곳 같은 경우는 건물 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기 사업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노후도가 된 곳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자체가 그 여러 가지 관리 비용 같은 경우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구역이 노후도가 많이 되어 있지만 그곳에 그 중에서도 건물 상태가 괜찮은 곳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좋은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녀분께 증여 목적으로 재개발 투자 지역 어느 곳이 괜찮은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투자 지역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관련된 팁, 그리고 건물을 고를 수 있는 그 팁까지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상담 도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전화 상담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추가적인 궁금사항 생기신 분들은 저희 상담 창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5번, 서울전화 02-2128-8505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받고 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이 전화 상담, 문자 상담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도 질문 남겨주시면 채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또 다른 질문들,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최수연님의 질문입니다.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 20평대를 2016년 11월에 매수를 해서 전세 임대 중에 있습니다. 이 물건을 매도를 하고 같은 아파트
50평대로 갈아타려고 하는데요. 투자 겸 실거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촌동의 아파트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방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그 강남권 포함해서 마영성 같은 경우는 20평대하고 30평대하고의 어떤 가격 차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적은 25평대나 30평대 분양가도 크게 차이 많이 안 나는 경우는 있는데, 일단 주요 지역, 또 용산하면 앞으로 이제 강남화 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곳에 재건축까지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30평대로 가는 게 좋고, 일단 지도 보고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지금 관심 있는 지역이 용산역 주변이죠. 원효대교 이쪽에 보통 우리가 이제 서부 이촌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곳에 이제 한강변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아파트 포함해서 성원이나 한강변에 상당히 고층으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연식이 한 20년 중반 이상이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건축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 이제 방점은 용산역 주변의 개발이겠죠. 용산역 주변의 개발이 지금 서울시장께서도 앞으로 그 미래 먹거리 용산을 강남화 이렇게 시키에 따라서 작년에 여의도 용산 개발 얘기가 나오자마자 서울 전체 가격도 올라갔지만, 특히 용산 여의도의 그 주거시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앞으로 이제 서울시장께서도 5가지 프로젝트,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가지 용산이나 용산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이 지금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서울역서부터 용산역까지 어떤 지하 문제, 또한 용산의 서계, 청파, 후암에 대한 어떤 노동 곳의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련된 문제, 또 여의도에 같이 해서 업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개 용역이 마무리되면 발표되는데, 가장 방점은 용산역 기창에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현재 코레일에서 이렇게 주최돼서 사업이 용역은 작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발표되면은 예전에 30조 정도의 어떤 규모가 금융 허브가 생기면은 주변에 아파트 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바라보는 곳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 아파트 평형을 바꾸는 거는 좋은데, 일단은 가격 상승은 급상승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고요. 본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역하고 학교 시설 같은 경우가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산의 전체적인 어떤 개발이 가시화되면은 그 개발 때문에 가격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제가 결론 때도 말씀드리지만 20평대에서 30평대로 이렇게 전환하신 건 상당히 좋다 생각하고요. 또한 앞으로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재건축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한 용산 전체의 어떤 개발에 따라서 미래 가치는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그런 방법이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가치 아주 전망이 밝은 곳이다라는 점을 먼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0평대에서 30평대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거 찬성 의견 주셨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갖고 계시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05번 전화상담, 문자상담 받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떤 질문인지 확인해 볼게요. 닉네임 민호님의 질문입니다. 현재 인천 SK뷰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검단에 있는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경기도 고양시의 도래울 6단지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데요. 언제 매도하면 좋은지 궁금하고요. 다음으로 이 도래울 6단지의 향후 전망은 어떤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2가지 아파트 함께 알아볼까요? 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검단지구죠. 검단지구 같은 경우는 많이 관심 갖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인천의 서구 쪽에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검단 신도시입니다. 바로 이제 김포시나 인천의 서구하고 붙어 있는 지역인데, 최근에 검단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가 3기 신도시 또한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 아우르는 바람에 미분양이 많이 빠졌고 지금 미분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지만 서울의 접근성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5호선이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쯤 5호선이 김포에서 일단 검단에 있는 계양역이나 이쪽에 가까이 이렇게 개발 계약이 확정이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고 또 멀게는 9호선까지 이렇게 접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지하철, 인천 지하철이죠. 2호선, 1호선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여러 가지 호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검단 신도시가 최근에 이렇게 미분양이 없어지고 또 하반기에 많이 일반 분양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일단 이곳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현재 고향 주변에 우리가 보통 아는 적이죠. 보면은
그 창릉지구 근처가 이제 원흥이나 아니면 향동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일산 구도심에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저는 일단은 현 곳에 이렇게 계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원흥지구가 새 아파트가 이렇게 공급이 된 부분이 있지만 아마 연식이 이쪽에 있는 것보단 지금 입주하신 아파트가 연식도 더 최근 연식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이나 원흥역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하철이나 교통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셔야 돼서 특히 이제 서울하고 어떤 접근성이 있어야지 가격이 되는데 이곳도 이제 삼성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갈아타셔도 괜찮지만 원흥지구 가격이 아마 큰 차이가 없으셔서 이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김포 검단 신도시를 거주하는 것 같고요. 단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도 왜냐면 이제 창릉 신도시였지만 이쪽에 계양 신도시나 여러 가지 주변에 공급이 앞으로 한 5년, 10년 내에 어느 정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기 신도시 다음에 이제 2기 신도시 공급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적인 게 동탄 아닙니까? 동탄 1기 신도시 바로 옆에 동탄 2기 신도가 생기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엔 주변에 새 아파트 큰 단지가 생기면 전에 있던 그 최근의 단지까지 올라갈 거다 생각했는데 올라가는 그 여력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주변에 계양 신도시나 이렇게 대단지 그 아파트가 공급이 또 원활히 되면은 생각보다 가격이 이렇게 정체될 수도 있고 또한 주변에 여러 가지 교통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지만 또 상대적으로 공급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하셔야 너무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거주하셨다 목돈 많이 마련하고 인서울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문의와 매수 문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단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서 고양시로 가시는 것은 일단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권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검단에 있는 아파트가 미분양에 다 해소될 만큼 전망이 밝은 아파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앞선 상담과는 반대로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상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상담 창구로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로 한번 다시 돌아올게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레미안 아파트 1차에서 5차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문자 상담 받으면 좀 답답한 게 지금 실거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하게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쪽에 투자 목적으로 일단 생각하고 하면 제가 안내 드리겠는데 일단 현재 지역이 그 마포 쪽입니다. 마포 쪽인데 보면은 제가 지도가 약간 능숙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본 지역이 보면은 그 마포 공덕역 주변에 있는 삼성 레미안 구축이죠. 지금 연식이 한 14, 15년 된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아이언 뉴타운 또한 또 앞에 있는 부가의 뉴타운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한 2배 이상 특히 이쪽에 대장주죠. 레미안 프로지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시세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 그 실거래가 59제곱미터 25평짜리가 레미안 프로지오 같은 경우 한 10억이 이렇게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가는 한 13억 이상 돼 있기 때문에 본 지역은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언 뉴타운하고 더불어서 구축인 그 공덕역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까지 동반 상승했는데 이곳에 지금 현재 거주하신 분 같으면 저는 일단 살고 계시라.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조성이 완료되고 또 공덕역 같은 경우 트리플 역세권 아닙니까? 또한 업무 상업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고요. 주변에 있는 이제 아이언 1구역이나 여러 가지 그 오래된 동네가 새 아파트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순환해서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 아파트하고 구축 아파트하고의 어떤 가격 차이는 그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그 장기적으로 바라보실 것 같으면 아니면 새로운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차라리 입주권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주시더라도 이렇게 새 아파트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관점에서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앞으로의 어떤 서울의 대단지 새 아파트의 어떤 가치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게 하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상담 내용을 질문을 주실 때 실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를 정해 주신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비슷한 지역에 질문이 올라와서 이 질문도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유찬유현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3단지 아파트 투자 겸 실거주 목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오늘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제 미리 아셨는가 보네요. 이거 투자 겸 겨울에 말씀하시는데, 일단 월드컵 경기장 주변입니다. 같은 마포구인데, 이 주변에 월드컵이란 그 닉네임, 그 네임을 딴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시냐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거주는 괜찮은데, 어떤 투자 목적, 투자 기대 수익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연식도 되고 있고요. 또한 주변에 그 가재울 뉴타운 포함해서 수색지능산 뉴타운에 새 아파트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역 주변이죠. 수색 주변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될 것이다. 또한 상암 그 디지털 단지 내에 있는 L 그룹에서 고층 빌딩이죠. 업무 상업 시설을 짓겠다는데 시간은 상당히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걸릴 거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편안하게 사실 곳. 왜냐하면 주변에 워낙 그 업무 상업 시설도 잘 돼 있고요. 앞으로 또 이제 개발의 어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연식이나 아니면 주변에 또 새 아파트 공급이 원활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 상승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는 아주 100% 그렇게 좋다 생각은 안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변에 이제 새 아파트의 입주권이나 새 아파트 이렇게 프리미엄 이렇게 주고 사시거나 아니면 그 성산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한 2.5억 정도 이렇게 한 2년 사이에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투자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곳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재건축 규제가 좀 심하지 이번에 또 분양가 상한제까지 이렇게 확대 적용되면은 아무래도 그 재건축 시간이 걸리면은 지금보다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지 모르지만 지금 가격보다도 한 1억 정도 이렇게 가격이 성산시형 같은 경우가 조정을 보면은 어차피 재건축 연한이 돼 있고 또 많이 노후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재건축과 또한 이로 주변 어떤 개발에 대한 실익일 수 있는 성산시형 같은 데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암동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성산시형 아파트에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를 일단은 권해주셨고요. 서울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를 들어가신다면 정말 앞으로의 전망이 밝을 것이다 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담 내용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상담 내용은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핵심만 쏙쏙 꼽아드리는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방송 시간이 끝난 후에도 모든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128-8505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다면 바로 옆에 있는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플러스 친구에 부동산 토마토 TV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고 채팅하기 누르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이 질문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부동산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